감다뒤 감다뒤 감다뒤감 감다뒤다감 감다뒤감 감다뒤 감다뒤 감다뒤감 감다뒤다감 다뒤감.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옥 같은 4페이지가 끝나고 5페이지는 좀 심길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마치 도미노가 연속적으로 무너지듯 앤트맨 3편 역시 예전 같지 못한 폼을 보여줬습니다. 엔드게임 이후의 마블을 위해서 멀티버스를 설명할 닥스2와 숙적 캉을 묘사할 앤트맨 3편이 중요한 두 축이었는데 그래도 호불호의 영역이었던 닥스2에 비해서 앤트맨 3편은 만듦새 자체가 참 못났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맛있던 동네 맛집이 갑자기 퓨전 요리를 하겠다고 이도저도 아닌 메뉴로 바꿔와 맛만 버린 게 앤트맨 3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앤트맨 시리즈의 특징은 가벼움과 코미디에 있었습니다. 앤트맨의 스타트를 끄는 건 새벽의 황당한 저주, 베이비 드라이버로 유명한 코미디 영화 전문 감독 에드거 라이트입니다. 비록 입장의 차이로 하차했지만 이미 상당수 진행되었던 양을 남기기로 결정하고 크레딧에도 이름을 올렸죠. 크레딧뿐만 아니라 그의 흔적 역시 남아있습니다. 새로 감독을 맡은 페이턴 리드는 어때요? 정준하 씨는 어때요? 예스맨을 찍은 바 있고 각본을 맡은 애덤 맥케이는 Charge an arm and a leg for this stuff. 10 apiece ought to do it. Here's a 20. Where do I pay for these? It's free. 빅쇼트, 돈룩업 등 블랙 코미디로 유명합니다. 즉 전임자건 후임이건 모두 코미디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덕분인지 앤트맨은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의 작품이었어요. 마치 시트콤을 보는 듯한 가오갤과는 또 다른 맛이 있었죠. 이 편은 에드거 라이트의 공백도 느껴지고 이런 재기발랄함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쾌하고 즐거운 작품입니다.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가 되어가는 MCU에서 가오갤과 함께 분위기 환기를 맞는 시리즈였죠. 네, 였습니다. 3편은 도저히 코미디라고는 못 부르겠어요. 로키의 캉이 등장했고 같은 배우가 앤트맨에 캐스팅된 것이 알려지며 빌런이 캉이 될 것임은 개봉 전부터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캉은 2025년에 개봉할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의 핵심 빌런으로 각종 영화에 꾸준히 등장하며 빌드업을 쌓아온 타노스처럼 빌런으로서 빌드업을 쌓는 과정이 될 것은 자명했죠. 그렇게 앤트맨은 코미디를 버리고 캉에게 몰빵을 합니다. 토르3처럼 시리즈의 정체성을 잃고 변화한 케이스인데 토르는 그래도 됐어요. 토르2는 마치 중국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저거보단 낫지 라며 자위하는 용도요. 컨셉을 바꾸든 말든 아니 오히려 제발 바꿔줬으면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앤트맨은 준수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굳이 여기서 다른 컨셉을 그것도 새로운 방향이 아닌 기존의 MCU가 줄기차게 선보여왔던 무거운 분위기의 노선을 탄다는 건 꽤나 리스크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 영화 한 편을 버려서 어벤져스를 띄울 수 있다면 살을 주고 뼈를 치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어벤져스가 MCU 전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만약 캉만 제대로 조명했다면 말이죠. 시리즈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시작은 지극히 앤트맨스럽습니다. 같은 코미디여도 가오갤과는 어떻게 결이 다른지 보여주죠. 스캇은 걔와 사진을 찍거나 Thank you, Spider-Man. 스파이더맨으로 착각을 당하고 자신에 취해 자수전 낭독회를 하는 등 스칼랭의 루저 감성을 익살스럽게 녹여내며 좋은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시가 감옥에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노숙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과 다툼이 있었던 캐시. 캐시는 스캇에게 전세계적 위기일 때는 어벤져스였지만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여전히 분립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는 질문을 던져요. 히어로에게 있어 큰 위기만 아니라 일상 속의 문제들도 중요하지 않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셈인데 그 자체로 영화의 주제로 삼기에도 나쁘지 않고 혹은 이상문을 말하던 캐시가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스캇을 이해하게 되는 방향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질문은 이후 완벽히 증발해버립니다. 결국 또 큰 스케일의 위험이 닥쳐오고 스캇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니까요. 새로운 질문을 꺼내든 의미도 없이 결국 1편과 2편의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여차저차 캐시를 집으로 데려오자 행크, 호프와 함께한 프로젝트를 공개하는데 그 프로젝트는 캐시가 블립 기간 동안 독학으로 연구한 뒤 행크와 호프의 도움을 받아 주도적으로 양자역을 탐험할 수 있는 탐사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힘입자를 개발한 행크가 10년을 넘게 미쳐서 연구만 해도 뚫지 못한 양자 영역을 평범한 스카세 딸이 독학으로 뚫어낸 모습이 참 의문스럽긴 하지만 이런 의문은 MG하고 영하지 않으므로 편의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탐사선이 역탐지를 당하며 앤트맨 일행은 양자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이때부터 갑자기 장르가 스페이스 오페라에 가깝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개그 영역을 구축하던 앤트맨이 굳이 가오갤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죠. 훨씬 몰개성한 크루들과 함께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캉을 대하는 모습은 거의 볼드모트에 가깝습니다. 무언가 그가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만 나오면 모두가 말을 돌려버리죠. 제닛이 입국닷을 반복한 결과 이미 그 정체를 알고 있는 캉의 이름을 듣는 데만 거의 20분 가까이 소모됩니다. 로키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관객 입장에선 지루한 시간 끌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만약 마블이 이제는 유니콘에 가까운 마블 뉴비를 위한 배려를 했다고 가정해도 이상합니다. 앤트맨 3는 캉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힘이 있는지 명확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 출신이고 멀티버스를 넘나든다는 아주 짧은 설명만으로 넘어가 버리죠. 로키에서 상세하게 묘사된 캉의 배경 설명을 모른다면 얘가 왜 그렇게 문제적 존재인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요. 결국 팬층이든 뉴비든 만족스럽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경 설명은 넘어간다고 쳐도 작중 행정 역시 기묘합니다. 캉은 31세기의 과학자입니다. 육체적 강함보다는 지식이 돋보일 수밖에 없고 멀티버스를 건너다니며 무한에 가까운 숫자로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로키에서도 미리 시간을 읽어서 공격을 피했을 뿐 Just a little bit easier to kill. 육체는 평범한 인간에 가깝게 묘사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개체로는 최고의 스펙은 아니어도 모이면 어마어마하겠다 싶은 절묘한 밸런스가 캉의 묘사에 있어서 필요한 셈입니다. 특히나 이전에 숫자로는 비슷한 묘사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더더욱이요. 앤트맨의 정복자 캉의 경우 슈트의 힘과 제국을 건설한 기술력이 강조되는데 둘 다 어떤 인상을 남기진 못했어요. 슈트는 초반 등장 시에는 강한 충격파를 일으키거나 손가락만 까딱해도 사람들을 날려버리는 염동력을 보여줬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그냥 뿅뿅이 레이저 발사기 정도의 능력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수세기를 앞선 기술력이라 묘사된 제국 역시 제국 병사들은 다프트 펑크 지향적인 헬멧 외에는 거의 스톰트루퍼 취급입니다. 앤트맨들뿐만 아니라 양자 세계의 원주민들에게도 찌발리는 모습이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후반부에 구멍 개그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과연 이게 두려워해야 할 캉의 기술력인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육체도 구려 능력도 별로야. 그럼 하다못해 캐릭터 자체가 가진 위험이나 매력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수습이 될 법도 합니다. 조커가 어떤 능력적인 면이 돋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빌런인 것처럼요. 그런 조커가 수천 명씩 존재한다?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캉도 이런 방향성이 느껴지긴 합니다. 제닛과 함께 30년 가까이 싸운 동지가 배신할 정도로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앤트맨의 캉은 스스로 다른 캉들과 대적할 유일한 기회라는 떡밥도 던졌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오묘한 입체성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출연한 작품이 앤트맨이네요. 과거의 제닛은 빈입자를 이용해 캉의 동력 엔진을 거대화시켜서 캉이 양자 영역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31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평행세계도 넘나드는 그가 에보니모도 역설계한 빈입자나 제닛은 양자 영역에서 재가동에 성공한 동력 엔진을 본인은 다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이런 의문도 MG하지 아무튼 그렇게 탈출할 수 없게 된 캉은 따로 떨어졌다가 잡혀온 스캇과 캐시를 보고 스캇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동력 엔진을 다시 줄여서 가져다주면 캐시를 살려주겠다면서요. 동력 엔진을 가져다주면 캉은 양자 영역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소중한 법, 가족 없인 세상도 없죠. 결국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캐시를 위해서 동력 엔진을 넘깁니다. 그의 말로는 자신이 유일한 기회라고 하지만 그가 보여온 폭력적인 모습은 그를 믿기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복자라는 이명 그리고 제닛의 동료가 배신을 하게 된 것을 보면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범인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에겐 있지 않을까요? 무력도 기술력도 대단찮은 그가 무언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순간은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 정복자 캉 더 그레이트는 어떻게 입체적인 메인 빌런으로서의 위험을 뽐낼까요? 하지 않습니다.
정당히 동력 엔진을 넘겨받았음에도 일회성 졸개 빌런들이 그렇듯 인질 외엔 어떤 가치도 없는 캐시를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굴러오던 영화가 완벽히 붕괴되는 포인트입니다. 캉을 위해 코미디도 포기하고 오로지 캉을 위한 빌드업으로 영화의 시간을 소모해 왔는데 그 캉이 능력도 지성도 인성도 변변찮은 소인대로 묘사된 순간 이 영화의 존재 이유는 사라집니다. 이 캉의 캐릭터가 붕괴된 순간 머독이 별로라느니 어떻게 양자 영역에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정신까지 읽는 생명체가 의복까지 갖추고 사는지 같은 짜잘한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중간까지는 계속 존재하는 자와는 다르면서도 묵직한 모습을 잘 연기해낸 조너선 메이저스의 호연 덕분에 캉의 무게감을 연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캉의 무게감을 연출해낸 건 오로지 배우의 연기력뿐이었어요. 한국 영화를 자주 본 우리 입장에서는 흔하게 접하는 연기 원툴 스타일의 영화죠. 그런데 이렇게 캐릭터의 행보 자체가 가벼워지면서 연기로도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이 절실히 드러납니다. 이 이후로는 조너선 메이저스가 아무리 인상을 구기고 호통을 쳐내도 자기 말도 안 지키는 찌질이란 느낌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캉을 살리지 못하면 이 영화에는 뭐가 남죠? 잃어버린 코미디와 캉을 빼면 양자 영역, aka 마이크로버스 정도가 남을 텐데 이 양자 영역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끼셨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또 다른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인상 외에는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굳이 양자 영역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놓았음에도 거시세계의 물리법칙에 통용되지 않는 미시세계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굳이 꼽자면 스캇이 분리되는 슈레딩거 장면 정도가 있을 텐데 그래도 저게 말이 될까? 의문 정도는 던져줬던 테넷과는 다르게 설정도 단순하고 모든 경우의 수가 가족을 위한다는 편의적인 전개로 진행되어 버립니다. 거대화하면 갈려버리는 상황에서 작은 앤트맨들이 탑을 쌓으면 괜찮은 이유 역시 딱히 설명되지 않았고요.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열광케 할 만한 아이디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캉의 몰락 이후 영화는 진부하고 뻔한 선택지만 골라서 진행됩니다. 잡혀있던 캐시와 원주민이 수세기 앞선 기술력에 제국통신망을 해킹해서 흩어져 있던 원주민들을 규합하는데 이들이 봉기를 일으켜 싸움을 걸다가 캉의 레이저 뿅뿅에 수세에 몰리자 행크핌의 개미들이 들이닥쳐 캉을 무찌르는 앤트맨의 영웅적 스킬도 아니라 개미들에게 찌발리는 모습이 나온 뒤에 아무래도 그대로 끝내기엔 영 거시기 했는지 앤트맨과의 주먹 다짐을 한번 해준 끝에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30분은 너무 진부하고 너무 뻔해서 근 20-30년 내에 억압된 자유와 투쟁을 다룬 웬만한 영화를 다 가져다 붙여봐도 이거보단 신선해 보일 지경입니다. 총평으로 넘어가죠. 사실 전 엔드게임 이후 마블 영화는 끝났어 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가 나오는 주요한 이유는 인기의 주축인 로다주와 크리스 에반스의 MCU 은퇴일 텐데 한국에서 아이언맨이 인지도 있는 캐릭터였던 것도 아니고 로다주가 인기 배우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캐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들을 향한 애정은 MCU의 컨셉과 내러티브가 적절했기 때문에 마블 코믹스가 아닌 MCU의 힘으로 무에서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빌런에 유명 배우를 기용하는 경우는 많았어도 컴버배치의 닥스 웬 히어로 측엔 거의 무명 배우들을 기용해 인기를 만들어내는 MCU였기 때문에 세대 교체에 있어서도 마블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일으켜낸 것들이 그러했으니까요. 마블의 성공 이후 유니버스 붐이 일었지만 결국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가고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DCEU조차 리부트를 반복해가며 휘청대고 있는 것은 영화의 만듦새가 관객을 열광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He's my friend. So was I. 서로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가는 안타까운 대립이나 공감 가능한 대의명분을 지닌 빌런이 다른 유니버스에는 없었기 때문에 마블만한 인기를 누리지 못했죠. 결국은 마블이라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영화들을 뽑아내는 게 마블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 장난감을 가져다 놓고 We have located the scientist. She is in the American equivalent of a Wakandan village school. 딴짓에 여념이 없습니다. 4페이지의 작품들을 보면 하나같이 PC 범벅의 영화들이었고 그 때문에 영화의 완성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5페이지에 PC하지 않은 앤트맨 3마저 이렇게 나와버리니 저도 케빈 파이기의 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왜 우리는 마블 영화를 볼까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백인 남성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특권을 자랑해서요? I am Iron Man. 때로는 의외성이 있고
I can do this all day. I can do this all day. Yeah, I know. I know. 때로는 빌드업을 잘 짰고 Seriously? You gotta clean up your room. It's a complete mess. 때로는 그저 유쾌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블 영화에 대단한 예술적 영감이 있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훌륭한 테마파크들이었어요. 시한폭탄과 카체이싱, 총격전만 반복되는 늘어진 테이프 같던 상업 영화계에 신선한 긴장감을 부여했죠. 유별난 주인공들만큼이나 악당들도 기존의 틀을 벗어난 매력이 있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가끔 헛방을 치는 일도 있었지만 다른 영화들에서 금방 제자리를 찾아오곤 했죠. 마블의 4페이지 이유는 여성이 많이 나오거나 다인종이어서 구린 게 아니라 매력없는 히어로와 더 매력없는 빌런이 개떡같은 전개 위에서 개떡같은 메시지나 설파하니까 구린 거예요. 엔드게임 이전에 이게 가능했던 건 물론 감독들 개개인의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케빈 파이기라는 사령탑이 중심축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검증된 감독을 기용하는 대신 원작 만화가와 편집자들 중심의 스튜디오를 구성했고 그 덕분에 꾸준히 고른 퀄리티의 영화들이 나올 수 있었죠. 때로는 윗선과 마찰도 빚어가면서 본인만의 길을 추구했고 그 덕에 성공을 한 셈인데 이제는 반대로 어떤 감독, 어떤 배우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케빈 파이기의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4페이지의 영화들을 평가하면서도 영화 각각의 문제점을 짚었지 마블을 통째로 묶어서 언급한 적은 없었죠. 솔직히 앤트맨 3까지 감상한 지금으로선 최종적인 가오갤 3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스파이더맨을 제외하곤 이미 기대가 안 됩니다. 마블스니 썬더볼츠니 하는 영화들이 재밌을 거란 생각이 도저히 안 들어요. 앤트맨 3가 못 볼 정도의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DCU의 아쿠아맨이나 블랙 아담도 이 정도 품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영화들을 좋은 영화라고 평하진 않죠. 개별 영화로서도 그런데 MCU를 캐리할 어벤져스의 빌드업 역할로서는 너무나 기대 이하였습니다. DC도 팀업은 어려워 보여도 나름의 방향성을 찾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그동안 좀 미묘한 영화들도 MCU의 영화이기 때문에 묻어갔다면 이제는 반대로 마블 영화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케빈 파이기가 작품들을 딜레이하기로 발표하며 몇몇 작품은 캔슬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시사했죠. 최근 반응이 좋지 않은 걸 고려해 선택과 집중에 들어가는 셈인데 제발 뻘짓 좀 그만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슈퍼히어로 무비가 스파게티 웨스턴처럼 한때의 유행에 그치기보단 서부극처럼 긴 생명력을 지닌 장르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 You said it was the last time, but you keep coming back to tell me you're sorry that you take back all the things you said just to hurt me.